오피스텔 곳곳에서 골드바와 돈다발이 나옵니다. 전 경남은행 이모부장이 횡령한 약 3천억 원 가운데 147억 원이 은신처 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짜 대출 서류에 위조 직위를 찍어 대출을 일으키고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는데 범행은 1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PF 사업자에서 반복적으로 횡령해서 돌려막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의 신규 PF 대출 6개월 정지와 과태료 3억 8천만 원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은 건데 내부 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단 부울경 지자체가 발주하고 지역 공공복리 증진 목적의 사업장 대출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실제 횡령액 595억 원 가운데 대출 원리금으로 이미 회수한 261억 원, 압수품, 가압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최종 피해액은 7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또 사고 피해액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일념하에 전 임직원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금액의 약 88% 환수가 확실시됩니다. 또 이번 금융위 결정은 신규 PF 대출을 일정 기간만 정지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이나 일반 고객은 전혀 영향이 없으니 또 내부 통제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250건 넘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모 부장에 대해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이 씨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2,9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 때문입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 44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23년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인 순이익이 감소했고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지급된 성과급의 재산정 및 환수 조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전 임직원 2,200여 명으로 환수 예정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안팎입니다. 환수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경남은행의 연간 평균 성과급은 480만 원. 이미 받았던 성과급을 다시 돌려내야 한다는 소식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에 따라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그 사고로 인한 직원들의 성과급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게 부당이득이고 반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직원은 2007년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2,9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BNK 경남은행의 횡령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횡령 사고 현장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신살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초 경남은행 자체 내부 감사와 점검에서 확인됐던 562억 원보다 5배 이상, 검찰 기소 금액 1,387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담당했던 17개 사업장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00억 원이 넘고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게 1,90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횡령 자금 중 일부를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자녀 유학비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만 약 600억 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횡령 금액은 여러 차주 명의 거래를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파악됩니다. 경남은행의 순수 피해 금액은 595억 원으로 정기 및 단기 재무제표에 임의 반영해 확정하고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NK 금융지휘사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고위험 업무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씨는 사후 관리 업무까지 맡았지만 직무 분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점검도 관리도 엉망이다 보니 무려 13년 동안 77번이나 횡령을 했지만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에 알았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보고도 지연시켰습니다. 이 씨와 이 씨를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금감원은 횡령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임직원 등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달 20일 BNK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횡령 혐의를 보고했습니다. 서울투자금융부에서 일하던 이모 부장이 78억 원가량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부장이 484억 원을 더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모두 5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장의 횡령은 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77억 9천만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류를 위조해 더 큰 돈을 빼돌렸습니다.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26억 원을 빼돌리고 상환자금 158억 원도 유용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수백억 원의 돈이 사라졌지만 7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위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발견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어요. 지급피스라는 걸 도장도 위조하고 다 위조를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일탈 유예에도 은행 내부 통제 실패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통제를 위한 순환 인사는 없었고 은행 자체적인 내부 감사도 허술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사고 수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내부 통제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사고를 가지고 두 개만 편성한 거는 좀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서울투자금융부와 경남창원 본사에 검사반을 투입했고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도 이 씨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이 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 보존 조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